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조합 소유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포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KBS나 공중파의 뉴스를 보고 의심을 하거나 일간지 신문을 보고 기사를 확인하러 막 다니지 않았잖아요. 책을 보면 책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주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검증받은 단체나 또는 사람들만이 정보를 생산하고 그 대신 그 사람과 그 단체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체크가 정말 중요한 거고, 가능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공정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었죠. 근데 인터넷이 되면서 정보의 생산 유통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요즘 인공지능도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 검증하지? 검증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정보 비만이라 그러고 정보 또 오염의 시대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미디어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 우리가 공중파나 또는 언론을 믿듯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디어가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다라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충분히 의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쉽지는 않죠. 대부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런 게 생기는데, 또한 확증편한 건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미디어 리터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 리터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보 소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또는 이 사이트가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소스의 신뢰성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 교육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완전한 진실도 완전한 거짓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미국에서 미디어 리터시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세상사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완전한 진실과 완전한 거짓은 없고,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 속에 정보는 존재한다. 그 스펙트럼의 자리는 누가 썼는지에 따라서, 누가 배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정보를 만들고 유포시키는지에 대한 의도성을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겠죠.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완전하게 보이면 일단 의심하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매체를 여러 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다른 관점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정보들을 접하는 게 제일 시작점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정보 검색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회사의 어떤 업무 시스템도 거의 100% 전산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는 거기다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은행권, 금융권이 가장 그런 영향의 일치가 앞서갔던 부분들인데, 요즘 은행은 100%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또 비대면으로 요즘 은행 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디지털을 알지 못하고서는 노동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을 배우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당장 생존의 문제다. 그게 5년 뒤, 10년 뒤 문제가 아니고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닥쳤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부터라도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해서 익히는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부모가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디지털이 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아이들의 창의력에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서는 실감을 못하는 게, 그것은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수영이 뭐가 좋은지 왜 필요한지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디지털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같지 않은 다른 경험이고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체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먼저 체험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밭도 좋아야 되고 종자도 좋아야 되고 거름도 잘 줘야 되고. 근데 그거 아무리 잘해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봄에 씨 뿌려야 될 때 씨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의 시기마다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훨씬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또는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을 때라는 거예요. 많이 걱정하는 게 한국 사회가 이미 디지털 교육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나라예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디지털의 교육 활용도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집단적 문명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들의 어떤 지적 게으름들, 세상을 향해서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디지털을 배우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